왜 어떤 침입종들은 너무 위험해서 미국에서는 이들을 퇴치하는 것이 생존의 문제가 되었을까요? 많은 해충들이 그저 우연히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도입되었다가 통제 불능 상태로 퍼져나가면서 생태계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당장 통제해야 할 동물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1. 왕우렁이. 남아메리카가 원산지인 침입종 왕우렁이는 미국 전역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으며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2006년에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이들은 수생식물을 먹어치우고 토종생물과 경쟁하며 지역 생태계를 압도합니다. 이들의 밝은 분홍색 알 덩어리에는 피부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독소가 포함되어 있어 직접 만지는 것을 피하고 만약 다뤄야 한다면 장갑을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우렁이는 또한 쥐폐선충이라는 기생충을 옮길 수 있는데 감염된 우렁이를 날것으로 먹거나 덜 익혀 먹으면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국은 생태계와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발견되는 왕우렁이나 알덩어리를 부수어 제거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2. 북방가물치. 북방가물치는 아시아에서 온 침입성 어류로 1990년대에 미국에 불법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긴 몸체와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으며 토종 야생 동물에게 위협이 됩니다. 단 한 쌍이 최대 10만 개의 알을 낳을 수 있어 특히 체서피크만과 다른 동부수로에서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이 물고기들은 먹이와 서식지를 두고 토종생물과 경쟁하여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고 수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산소가 부족한 물에서도 생존할 수 있어 강, 호수, 습지 등 다양한 곳에서 서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사냥 능력과 적응력은 생태계 균형을 바꿀 수 있는 효과적인 포식자로 만듭니다. 가물치 통제는 어려우며 전통적인 방법이 잘 통하지 않아 관리들은 확산을 막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방 가물치를 통제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저와 이야기 나눠봐요. 3. 뉴트리아. 남아메리카가 원산지인 뉴트리아는 모피 거래를 위해 1930년대에 미국에 도입되었습니다. 모피 산업이 쇠퇴하자 많은 뉴트리아가 야생으로 풀려났고 그곳에서 개체 수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 설치류는 길고 비늘이 있는 꼬리와 주황색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에 최대 14마리의 새끼를 낳을 수 있어 미국 여러 지역에서 그 수가 늘어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뉴트리아는 굴을 파서 토양 침식을 유발하고 사양지나 어린 물고기와 같은 토종 생물들의 서식지를 잃게 만듭니다. 이들의 굴 파기 활동은 강둑을 약화시켜 홍수 위험을 증가시키고 지역사회의 홍수 방지 시설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습지 식물을 대량으로 먹어치워 물을 정화하고 야생동물을 지탱하는 중요한 식생을 빠르게 파괴하며 생태계에 영향을 줍니다. 환경적 영향 외에도 뉴트리아는 특히 습지 지역의 농업에 해를 끼쳐 작물을 손상시키고 농부들의 생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적 피해는 작물 손실, 기반 시설 복구, 통제 프로그램 비용 등을 포함하여 매년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체서피크 뉴트리아 퇴치 프로그램과 같은 노력들이 뉴트리아 개체 수를 관리하고 민감한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침입종을 통제하는 것은 상당한 자원을 필요로 하는 어렵고 지속적인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역사회가 뉴트리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쌀알만 한 작은 곤충이 근처에 숨어 수백만 그루의 감귤나무를 파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미세한 침입자가 치명적인 질병을 퍼뜨릴 때 농부들은 어떻게 대처할까요? 4. 아시아 감귤나무이. 아시아 감귤나무이는 쌀알보다 크지 않은 아주 작은 곤충이지만 미국의 감귤 산업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이 곤충들은 나무를 약화시키고 과일 생산량을 줄이는 감귤 녹화병을 유발하는 박테리아를 옮깁니다. 감염된 나무는 종종 일찍 열매를 떨어뜨려 미국 전역의 감귤 과수원에 영향을 미칩니다.
주요 감귤 생산지인 플로리다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며 감귤나무의 절반 이상이 감염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일자리를 지탱하고 경제에 수조 원을 기여하는 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텍사스나 캘리포니아 같은 다른 감귤 재배주에서도 나무위와 질병의 확산이 나타나 전국적인 작물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감귤 녹화병은 단지 과일 생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농업 노동자, 가공 공장, 그리고 감귤 농사에 의존하는 전체 지역 사회에 영향을 줍니다. 나무위와 질병을 통제하려는 노력에는 저항성 있는 나무 품종 개발과 생물학적 방제가 포함됩니다. 지속적인 노력과 막대한 자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 산업은 여전히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영상을 계속하기 전에 지금 듣고 계신 모든 분께 딱 10초만 부탁드릴 게 있어요. 혹시 저를 도와주실 수 있다면 알림 설정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여러분을 위해 이 쇼를 더욱 좋게 만들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게요. 약속해요. 5. 야생 멧돼지는 매우 강하고 미국 전역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으며 현재 텍사스, 플로리다, 조지아를 포함한 47개 주에서 발견됩니다. 이 야생 돼지들은 무게가 최대 300파운드, 약 136kg까지 나갈 수 있으며 매년 약 1조 9,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피해를 입힙니다. 여기에는 농작물 피해, 기반 시설 손상, 차량 충돌 및 통제 비용이 포함됩니다. 그들의 빠른 번식력은 개체수 증가의 원인이 됩니다. 암컷 한 마리가 1년에 2번, 각각 4마리에서 12마리의 새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 번식률은 왜 야생 멧돼지, 개체수가 통제 노력보다 더 빠르게 전국적으로 증가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야생 멧돼지는 잡식성으로 농작물과 새알을 포함한 다양한 먹이를 먹습니다. 땅을 파헤치는 습성은 식물을 손상시키고 새로운 성장을 방해하여 농업과 자연 생태계를 교란합니다. 또한 숲 건강에 중요한 도토리와 밤을 먹어치우고 토종 야생 동물과 먹이를 두고 경쟁하여 지역 먹이 사슬에 영향을 미칩니다. 추가적으로 야생 멧돼지는 돼지 브루셀라증이나 렙토스피라증과 같은 질병을 옮길 수 있어 가축, 애완동물, 그리고 잠재적으로 인간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야생 멧돼지와의 마주침은 공중보건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냥, 덧놓기, 공중사격과 같은 통제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야생 멧돼지 개체수는 줄이기 어렵습니다. 이 동물들은 지능이 높고 적응력이 뛰어나 종종 일반적인 통제 방법을 피하며 인간 근처 지역에서 계속 번성합니다. 야생 멧돼지 개체수가 거의 모든 주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농부들과 관리들은 그 파괴를 막기 위한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그림자 속에서는 물풀의 나무와 관련 산업을 파괴할 준비가 된 에메랄드빛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숲은 다음 공격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6. 에메랄드 물풀의 나무좀은 작고 빛나는 녹색 딱정벌레이지만 북미 전역의 물풀의 나무에 심각한 피해를 입힙니다. 2000년대 초반 아시아에서 우연히 유입된 이 벌레의 유충은 나무 껍질 아래를 파고들어 영양분과 물의 흐름을 방해하여 나무를 약화시키고 결국 죽게 만듭니다. 이러한 감염은 미국 중서부와 북동부에서 물풀의 나무의 광범위한 손실로 이어져 한때 그늘, 야생 동물 서식지, 그리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제공했던 풍경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영향은 야구 방망이나 전기 기타 제조업체와 같이 물풀의 나무 목재에 의존하는 산업에도 영향을 미쳐 물풀의 나무 공급 감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백만 그루의 물풀의 나무가 사라졌고 살충제 처리, 나무 제거, 검역 구역 설정과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에메랄드 물풀의 나무좀은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빠른 번식력과 많은 통제 방법에 대한 저항력 때문에 억제가 어렵습니다.
에메랄드 물풀의 나무좀은 북미의 숲, 생태계, 그리고 산업의 지속적인 도전 과제를 제기합니다. 효과적인 관리 없이는 생물 다양성과 자연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 침입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상당하며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7. 태구 도마뱀. 태구는 원래 이국적인 애완동물로 길러졌지만 지금은 미국 남부, 특히 플로리다에서 지역 생태계에 어려움을 주는 침입종이 되었습니다. 이 대형 도마뱀은 최대 4피트, 약 1.2m까지 자랄 수 있으며 한때는 사육 환경에서의 차분한 행동으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생으로 탈출하면서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생태학적 영향을 초래했습니다. 태구는 플로리다의 환경에 빠르게 적응했으며 먹이와 서식지를 찾는 데 지능과 적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은 토종새, 파충류, 심지어 악어의 둥지에서 알을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미래 세대에 영향을 주어 개체 수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알의 손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역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알 외에도 태구는 작은 포유류, 애완동물, 어린 야생동물을 잡아먹어 생물 다양성에 영향을 줍니다. 토종 생물의 감소는 아직 연구 중인 방식으로 먹이 그물과 생태계 균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태구 개체 수를 통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침입종인 비단뱀에 사용되는 일부 방법이 도움이 되긴 했지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태구는 빠르게 번식하고 잘 적응하기 때문에 개체 수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플로리다에서는 당국이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덫을 놓고 제거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고 생태적 영향을 제한하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8. 도롱뇽에게 새로운 위험이 되는 곰팡이 위협. 바트라코키트리움 살라만드리보란스, 줄여서 비살이라고 불리는 이 곰팡이병은 미국의 도롱뇽을 위협합니다. 이 곰팡이는 유럽에서 도롱뇽 개체 수를 크게 감소시켰으며 북미로 퍼질 경우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도롱뇽은 곤충 개체 수를 조절하고 탄소 배출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숲 건강에 중요합니다. 이 곰팡이는 호흡과 보호에 필수적인 피부에 영향을 미쳐 활동 감소, 피부 벗겨짐, 식욕 부진 및 사망과 같은 증상을 유발합니다. 만약 비살이 널리 퍼지면 곤충을 통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도롱뇽 개체 수를 줄여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습니다. 도롱뇽이 없으면 곤충 개체 수가 증가하여 숲과 다른 야생동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도롱뇽의 손실은 또한 탄소 배출 증가에 기여하여 잠재적으로 기후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록 이 곰팡이는 작지만 생태계, 농업, 그리고 기후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잠재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9. 깃털 달린 침입자. 집참새. 집참새는 1800년대에 유럽에서 북미로 도입된 작은 새로 처음에는 농작물 해충을 통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들여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매우 성공적인 침입종이 되어 도시, 농장, 뒷마당에 널리 퍼졌습니다. 그들은 종종 파랑새나 제비와 같은 토종새들과 먹이와 둥지를 두고 경쟁하며 때로는 이들을 몰아냅니다. 집참새는 인간 환경을 선호하며 가로등, 배수구, 신호등의 둥지를 틀 수 있습니다. 그들의 개체 수는 빠르게 증가하여 종종 토종새들을 능가합니다. 토종새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람들은 특별한 새집을 만들고 참새가 둥지를 트는 것을 막는 장치를 사용했습니다. 일부 지역 사회에서는 덫을 놓고 제거하는 프로그램도 시행합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참새는 북미 전역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들의 적응력과 토종새들과의 경쟁 능력은 그들을 지속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토종새 개체 수에 미치는 영향은 생물 다양성 손실에 대한 우려를 더합니다. 10. 유럽 찌르레기. 셰익스피어의 실수. 유럽 찌르레기는 1890년에 유진 슈펠린에 의해 북미에 도입되었는데
그는 셰익스피어의 희곡에 언급된 모든 새 종을 센트럴파크에 풀어놓고 싶어 했습니다. 약 100마리의 찌르레기가 풀려났고 현재 그들의 개체수는 북미 전역에서 2억 마리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찌르레기는 공격적이며 종종 파랑새나 딱따구리와 같은 토종새들과 둥지를 두고 경쟁합니다. 그들은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데 큰 무리가 곡물, 딸기, 과일을 먹어치워 농부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힙니다. 거대한 찌르레기 무리는 머머레이션이라고 불리는 빽빽한 대형을 이루는데 이는 항공 운항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찌르레기는 항공기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조류 충돌 사고에 연루되기도 했습니다. 찌르레기 개체 수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에는 소음 억제 장치, 덧놓기 프로그램, 그리고 다른 통제 조치들이 포함되지만 이는 비용이 많이 들고 환경적 우려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유럽 찌르레기는 계속해서 번성하며 선의의 도입이 어떻게 장기적인 생태학적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11. 시궁쥐는 갈색 쥐라고도 알려져 있으며 미국에서 널리 퍼진 해충입니다. 1775년부터 미국 생태계에 존재해온 이 적응력 강한 설치류는 도시 지역, 농장, 그리고 전국적으로 많은 다른 환경에서 서식합니다. 시궁쥐는 잡식성으로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 농작물 등 다양한 음식을 먹습니다. 그들은 식량을 오염시키고 렙토스피라증이나 살모넬라균과 같은 질병을 옮겨 농업과 인간의 건강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시궁쥐는 농작물 피해와 전기 배선과 같은 구조물을 갉아먹어 수리가 필요하게 만들어 손실을 초래합니다. 또한 새 둥지를 습격하고 알을 먹어 이미 환경적 압박에 직면한 토종 생물들에게 어려움을 더합니다. 이 쥐들은 빠르게 번식합니다. 좋은 조건 하에서 한 쌍이 1년에 수천 마리의 새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하수구, 지하실, 벽과 같은 숨겨진 장소에 둥지를 트는 능력 때문에 통제가 어렵습니다. 많은 해충 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궁쥐는 전국적으로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딱 하나의 침입종 확산을 막을 수 있다면 어떤 종을 선택하시겠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선택과 이유를 공유해주세요. 12. 회색곰은 북미가 원산지인 크고 강력한 포식자입니다. 불곰의 아종으로서 그들은 코디악곰과 같은 다른 곰들과 관련이 있는데 코디악곰은 가장 큰 육상 육식동물로 무게가 1,500파운드, 약 680kg 이상 나갑니다. 회색곰은 강한 턱, 최대 6인치, 약 15cm, 길이의 발톱을 가지고 있으며 뒷다리로 서면 키가 10피트, 약 3m를 넘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후각은 인간보다 최대 2100배나 발달되어 있어 음식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으면 때때로 인간에게 가까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공격은 드물지만 인간의 음식에 익숙해진 곰과 관련된 사고가 가끔 발생합니다. 아주 드문 경우 회색곰이 캠핑객을 공격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흔하지 않지만 곰이 서식하는 지역에서 안전수칙을 따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크기와 힘에도 불구하고 회색곰은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최상위 포식자로서 먹이 개체 수를 조절하고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야생 동물 관리들은 곰과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관리하여 위험을 줄이고 있습니다. 13. 얼룩말 홍합. 또 다른 침입 위협 얼룩말 홍합은 미국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침입종입니다. 유럽이 원산지인 이들은 1980년대에 선박의 평형수를 통해 유입되었습니다. 그들은 오데호와 미시시피 강을 포함한 많은 수역에 걸쳐 빠르게 퍼졌습니다. 얼룩말 홍합은 토종 생물에 달라붙어 수중먹이 사슬을 교란합니다. 그들은 수처리 시설을 막아 납세자와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재정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여과 작용은 많은 수생동물의 중요한 먹이원인 플랑크톤을 감소시켜 전체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영향은 상당합니다. 1989년부터 2004년까지 5대5 지역의 공공시설 회사들은 얼룩말 홍합이 취수관에 미치는 영향을 해결하는 데 2억 6,700만 달러, 약 3,471억 원 이상을 지출했습니다. 여러 산업에 걸친 총 비용은 수조 원에 달합니다. 얼룩말 홍합은 빠르게 번식하며 암컷 한 마리가 매년 최대 100만 개의 알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유충은 수역 사이에서 눈에 띄지 않게 퍼질 수 있어 일단 개체군이 형성되면 억제가 어렵습니다. 14. 점박이꽃매미. 심각한 농업 위험. 미국은 농업과 생태계에 피해를 주는 침입종인 점박이꽃매미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이 밝은 색의 곤충은 2014년에 미국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뉴저지, 코네티컷, 메릴랜드, 오하이오와 같은 주로 퍼졌습니다. 이 해충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연간 3억 2,400만 달러, 약 4,212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 수치는 서식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증가할 수 있습니다. 미국 농무부는 대중에게 점박이꽃매미 알을 파괴하고 발견되는 성충을 제거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침입종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점박이꽃매미는 나무 수액을 빨아먹어 나무를 약화시키고 질병과 환경 스트레스에 더 취약하게 만듭니다. 그들의 섭식 활동은 또한 그을음병 곰팡이의 성장을 촉진하여 나무에 더 큰 해를 입히고 결국 죽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해충들은 사과, 복숭아, 포도와 같은 작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포도 산업이 위험에 처해 있으며 만약 감염이 서쪽으로 퍼지면 캘리포니아의 중요한 와인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확산을 통제하기 위해 당국은 검역 구역을 설정하고 개체 수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덫을 제공했습니다. 목격 사례를 발견하고 보고하는 대대한 대중의 참여가 이러한 노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15. 아시아 잉어. 물속의 고개사 아시아 잉어는 특히 중서부 지역에서 미국 수로에 널리 퍼진 대형 어류입니다. 원래 1900년대 중반에 양식장과 폐수 처리장의 조류와 플랑크톤을 통제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1970년대의 홍수로 인해 자연 하천으로 탈출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은 미시시피 강 유역과 다른 호수들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며 토종 물고기들과 먹이와 공간을 두고 경쟁했습니다. 아시아 잉어는 높은 비율로 플랑크톤을 소비하여 토종 어종의 먹이 가용성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들의 번식 능력은 강력하여 암컷 한 마리가 매년 최대 100만 개의 알을 낳을 수 있습니다. 아시아 잉어의 한 가지 주목할 만한 행동은 보트 모터의 방해를 받으면 물 밖으로 뛰어오르는 경향입니다. 이 물고기들은 무게가 최대 100파운드, 약 45kg까지 나갈 수 있으며 뛰어오르는 잉어가 보트 이용자들에게 부상을 입힌 사례도 있습니다. 아시아 잉어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에는 물속에 보이지 않는 울타리처럼 작용하여 확산을 막는 수중 충격 구역을 만드는 전기장벽이 포함됩니다. 시험 중인 다른 방법으로는 소리 억제 장치와 잉어가 민감한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설계된 거품 커튼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중요하고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어업을 지탱하는 5대5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6. 버마 비단뱀. 미끄러지는 위협. 플로리다의 에버글레이즈 깊은 곳에서 버마 비단뱀은 거대한 개체군을 형성한 침입종입니다. 이 뱀들은 길이가 20피트, 약 6m 이상 자랄 수 있으며 이 환경에서는 천적이 없습니다. 원래 이국적인 애완동물 거래를 통해 미국으로 들어왔지만 특히 1992년 허리케인 앤드루 이후 많은 뱀이 탈출하거나 풀려났습니다. 에버글레이즈는 비단뱀이 번성하고 번식하기에 이상적인 조건을 제공합니다. 그들의 존재는 토종 야생동물에 영향을 미쳤으며 연구에 따르면 뱀이 흔한 지역에서는 너구리, 주머니쥐, 밥캐대 개체 수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일부 종은 국지적으로 드물어져 생태계 균형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례파이톤 챌린지와 같은 계획을 통해 사냥꾼들이 마체테나 뱀갈고리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비단뱀을 잡으려고 합니다. 연구원들은 또한 다른 비단뱀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무선 태그가 부착된 개체인 유다뱀과 습지에서 뱀을 탐지하기 위한 열화상 드론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버마 비단뱀은 통제하기 어려운 침입종으로 남아 있습니다. 에버글레이즈의 토종 야생 동물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연구가 필수적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생물들에 대한 더 놀라운 이야기를 구독하고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커뮤니티에 참여하세요. (17) 쿠거산 사자, 퓨마 또는 팬더라고도 알려진 쿠거는 캐나다에서 아르헨티나에 이르는 많은 서식지에서 발견되는 강력한 포식자입니다. 성체 쿠거는 무게가 최대 200파운드, 약 90kg까지 나갈 수 있으며 은신과 힘을 위해 만들어진 근육질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발, 날카로운 발톱, 강한 다리 덕분에 한 번에 최대 40피트, 약 12m까지 먼 거리를 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숙련된 등반가이자 사냥꾼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먹이를 쫓을 수 있습니다. 쿠거는 사냥하는 동안 짧은 순간에 시속 50마일, 시속 8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보통 조용히 먹잇감을 스토킹하며 엄폐물을 이용해 가까이 다가간 후 공격합니다. 인간에 대한 공격은 드물지만 쿠거가 위협을 느끼거나 궁지에 몰렸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작은 동물이나 어린이를 포함하며 특히 사람과 쿠거가 공간을 공유하는 시골이나 야생 지역에서는 때때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쿠거는 일반적으로 찾기 어렵고 인간과의 접촉을 피합니다. 그들은 다른 동물 개체 수를 조절하고 야생동물의 건강을 지원함으로써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 활동이 쿠거 서식지로 확장됨에 따라 갈등의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18. 거미. 미국에서 주목할 만한 두 거미는 검은 과부거미와 갈색 은둔거미로 둘 다 독과 독특한 외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암컷 검은 과부거미는 복부에 있는 붉은 모래시계 모양의 무늬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물리면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독은 근육 경련, 메스꺼움, 구토와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드문 경우 근육 약화나 호흡 곤란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의료치료와 해독제 덕분에 사망은 극히 드뭅니다. 갈색은 둔거미는 덜 알려져 있지만 조직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린 부위는 보통 가벼운 따끔거림으로 시작하여 부기와 불편함이 뒤따릅니다. 경우에 따라 상처가 생겨 의학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갈색은 둔거미는 갈색과 등에 있는 바이올린 모양의 무늬로 식별되지만 다른 거미와 혼동될 수 있습니다. 비록 이 거미들이 심각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지만 의료기술의 발전 덕분에 물리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이 거미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만약 물리게 되면 신속한 의료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9. 아프리카 왕달팽이. 끈적끈적한 침입자 아프리카 왕달팽이는 길이가 최대 8인치, 약 20cm까지 자랄 수 있는 침입성 연체동물로 사람 손보다 큽니다. 플로리다에서 처음 발견된 이 달팽이들은 채소, 과일, 나무 껍질 등 수백 종의 식물을 먹어치워 농업에 어려움을 줍니다. 또한 인간에게 뇌수막염을 일으킬 수 있는 기생충을 옮길 수 있습니다. 이 달팽이를 탐지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특별히 훈련된 개를 이용하는 것인데, 이 개들은 냄새로 이들의 존재를 찾아내어 검사관들이 개체군을 찾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엄격한 검역 조치와 대중 인식 캠페인은 사람들이 목격 사례와 끈적한 흔적을 신고하도록 장려하여 확산을 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달팽이가 정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당을 쥐에 깊게 검사합니다.
이러한 통제 노력은 침입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이 종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계가 중요합니다. 훈련된 인력과 대중 간의 협력이 관리 노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20. 아르헨티나 개미. 초거대 군체 침입자 대부분의 개미는 작은 군체를 이루어 살며 자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개미는 일부 지역에서 수마일에 걸쳐 뻗어있는 거대한 초거대 군체를 형성한 침입종입니다. 원래 남아메리카에서 온 이들은 1800년대 후반에 배에 편승하여 미국에 도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로 경쟁하는 많은 개미 종과 달리 아르헨티나 개미는 초거대 군체 내에서 협력하여 토종 개미를 수적으로 압도하고 몰아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개미들은 또한 집에 침입하고 농작물에 영향을 미치며 때로는 벌집을 교란하여 수분 매개자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그들은 전기 상자에 들어가 회로와 가전제품에 손상을 입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개미를 통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살충제는 전체 군체를 제거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원들은 토종종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아르헨티나 개미를 특정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기생 곰팡이와 같은 생물학적 방제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들은 때때로 개미의 외골격에 손상을 주는 천연 분말인 규조토나 군체 전체에 독을 전달하는 미끼덫을 사용합니다. 그들의 초거대 군체의 크기와 확산 때문에 완전히 박멸하는 것은 어려워 관리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침입종 위기는 주요한 환경 및 경제적 도전입니다. 기생충을 옮기는 왕우렁이부터 생태계를 해치는 버마, 비단뱀에 이르기까지 이 침입자들은 미국의 풍경을 바꾸고 있습니다. 경제적 비용은 매년 120억 달러, 약 156조 원을 초과하며 이는 많은 자연재해보다 더 큰 규모입니다. 돈을 넘어서 침입종들은 수백만 년에 걸쳐 발전해온 생물 다양성을 파괴합니다. 예방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일단 종들이 자리를 잡으면 박멸은 훨씬 더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은 생태적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트를 청소하고 특이한 종을 신고하며 제거 노력에 동참함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침입종과의 싸움은 지속적인 노력, 자원, 그리고 대중의 인식을 필요로 합니다. 함께라면 우리는 토종 생태계를 보호하고 미국의 자연유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지금 바로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